안녕하십니까. 네오젠 과학학원 물리팀장 김철우입니다. 2026년 6월 평가원 고등학교 3학년 물리학 1에 대한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난이도는 작년 수능과 거의 유사했습니다. 전체적인 스타일, 문제 구성이라던가 문제 난이도, 배치들 전부 다 기존 평가원의 스타일에서 크게 벗어남이 없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 파트의 문항이 킬러로 출제되는 그런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예상 등급 컷은 46에서 7 정도, 조금 더 낮아진다면 45 정도로 예상이 되겠는데, 이제 재수생들의 유입이 조금 더 많았다고 수정이 됐을 때 46, 47 정도로 예상이 되겠고요. 2등급은 42에서 3 정도를 예상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문항 분석을 해볼 건데요. 문항 분석은 이제 킬러 파트, 좀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문항들 위주로 좀 진행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전자기 15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 기울기와 면적 두 개를 같이 봐야 되는 그런 문항이 되겠는데요. 이 기울기의 변화율 그리고 면적이 2배다라는 사실까지 꼭 같이 반영해서 문제를 풀었어야 실수를 방지할 수 있었을 거고요. 더불어서 이제 이번 시험에서 가장 계산량이 많았다고 보여지는 이제 18번 F는 MA 뉴턴 운동 문제가 되겠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실전 문제에서 실전에서 좀 이게 마주했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좀 뒤로 쪽으로 넘겨서 좀 나중에 후순위에 푸는 걸 좀 추천드리겠고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나머지 문제들 먼저 풀고 좀 여유를 가진 상태에서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줄이 끊어지는 상황이 되는데 질량이 다 나와 있으니까 줄 끊어지는 걸 가지고 질량배의 역수비로 가속도의 비를 추적을 해서 가속도가 몇 G인지 조금 바로 구하면 풀이를 약간 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질량비가 나와 있을 때는 우리가 이 줄 끊어졌을 때 이 질량비의 역수비가 가속도비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바로 이제 가속도를 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 사실만 좀 알고 있다면 중간 니은 선지의 계산을 우리가 좀 해야겠지만 기억, 디귿 같은 건 조금 빠르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19번인데요. 전류와 자기장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전류와 자기장에서 이 자기장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다면 비교적 간단하게 좀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PQ점에 ABC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를 비교하는데, 이 두 세기가 다르다는 점을 통해서 이 ABC가 만드는 이 X축에 만드는 자기장이 3차 함수다라는 걸 우리가 좀 3차 함수 형태의 개형을 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ABC가 이 PQ, 이 X선에 만드는 그래프의 개형이 2차 함수 형태가 좀 나온다면 PQ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크기가 절대 이제 같을 수가 없겠죠, 자기장이. 그래서 3차 함수 개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방향이 빠르게 좀 더 판단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더불어서 이쪽으로 왔을 때는 A와 B가 3차 함수를 만든다고 3차 함수 개형을 만든다고 쳤을 때 A, B는 같은 방향을 이제 전류를 만들 거고, 이에 따라서 가운데 있는 Y축에서는 A, B에 의한 자기장이 없어지니까 상대적으로 C와 D에 의한 자기장 계산만 하면 돼서 상당히 계산이 이제 축약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평가원에서 기존에 이제 나와 출제됐던 형태의 요소 중에 하나인 이 자기장 합성에 대한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이제 자기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특성까지 우리 좀 알고 있다면 이런 문제를 비교적 간단하게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20번이 되겠고요. 자, 20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까지 강조됐던 전기력 파트의 심화 문항이 되겠고,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래프 해석에서 점근선과 절편 그리고 값들을 각각 해석을 함으로써 부호를 판단하면 되겠는데, 선지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선지를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물어보는 게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이럴 경우에 하나를 플러스로 가정을 하고 나머지 부호 여부, 인력인지 청력인지 여부를 좀 판단을 함으로써 이 친구들이 청력 작용하는구나를 통해서 받는 힘들을 계산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고요. 특히 이제 디귿 선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 X0에서 D로 가는 그 모습만을 변화하는 것만 좀 여러분들이 잘 보게 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선지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문항 분석을 간단하게 마치겠고요. 그럼 앞으로 이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해야 이제 수능까지 안정적으로 좀 가겠는가에 대한 걸 좀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최신 기출 경향성 분석이 좀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평가원이 이제 새로운 신유형을 많이 출제하지 않고 기존 유형을 좀 답습하는 형태를 좀 보이면서 숙련도 향상이 좀 필요하고요. 기존 기출에 대한 좀 메커니즘 판단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N제, 이제 우리가 강조되는데 슬슬 N제 같은 경우에는 유형별 N제,
를 먼저 푸셔야 되겠고요. 근데 엔제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엔제 같은 경우에는 유형별 엔제가 있고요. 전체 문항이 구성된 엔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유형별로 이제 좀 강화 학습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형별 엔제를 통해서 해당 파트에 내가 약한 파트를 좀 더 강화하는 식의 훈련이 좀 필요하겠고요. 추후에 이제 조금 훈련이 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는 전체 엔제를 사서 전체 범위에 대한 점검식 강화 학습이 좀 중요하게 생각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실전 모의고사 시작은 언제 하는가? 자, 이거는 정해진 시기는 없으나 본인이 이제 유형별 엔제를 풀면서 이제 슬슬 본인이 시간 관리에 대한 또는 시험 운영에 대한 연습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 시작하는 게 좋은데 대개는 이제 6월 평가원 기점으로 매주 한두 개 이상씩을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시험 흐름을 좀 잡는 연습을 좀 하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학교 내신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말고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좀 시작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험에 대한 운영, 2페이지가 어렵게 나왔을 때 또는 4페이지의 문제가 쉬웠을 때 이런 식으로 시험이 좀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게 필요하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이후 7월부터 매주 한두 개씩 슬슬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본인의 이제 페이스를 좀 맞춰가는 연습을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본인이 기출학습을 좀 마무리 다 됐고, 좀 저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매주에 이제 푸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2회에서 3회 좀 늘려가면서 본인의 좀 실력에 따라서 본인이 조금 기출학습이 좀 부족한데 심화학습도 해야겠다 하면 얘를 비중을 줄이고 위에를 높이고 위의 비중을 좀 줄여도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위에를 줄이고 실전 모의고사를 조금 더 많이 풀면서 전체적으로 시험 운영에 대한 연습을 좀 더 하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대비 방법까지 좀 전달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9월 평가원에서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좀 보면서 전체적인 방향성을 좀 그려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6월 모의고사 총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